스트레스는 생명체를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역경을 통해 오히려 더 강인해지는 생물학적 현상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운동은 호르메시스 효과를 얻는 가장 흔한 사례인데요. 달리기를 하면 그저 건강에 좋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박수와 혈압이 치솟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근육과 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과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또한 운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운동은 우선 해로운 분자의 생성을 부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당신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몸 전체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너 좀 더 튼튼해져야겠는걸. 자연에서 호르메시스 효과가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로 비소라는 독성 화학 원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비소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냄새와 맛이 없는 데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극물의 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세계 몇몇 지역에 마시는 물에서 비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비소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 동물을 상대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예쁜 꼬마 선충에게 상당량의 비소를 주입하자 그 독소는 명성에 걸맞게 바로 선충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정해놓고 조금씩 주입했더니 선충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동시에 열에 대한 내성과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호르메시스 효과 덕분입니다. 비소는 독성이 있지만 적은 양을 주기적으로 주입했더니 생존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선충의 방어 능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인간을 상대로 비소나 혹은 다른 유독성 물질의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시험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간에게도 호르메시스 효과에 해당하는 유사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1980년대 대만에서 발생한 사고를 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대만은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전례 없는 건설 붐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기 속에서 건축 자재 중 일부 철근이 인공 방사선 원소인 코발트 60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 철근은 17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쓰였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철거되었지만 그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대략 1만 명의 주민이 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방사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방사능은 DNA에 손상을 가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병력을 조사한 의사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 주민들이 여타 대만 사람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종류의 암에서 오히려 발병률이 더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 노동자 가운데 핵 잠수함 건조장의 노동자들이 일반 선박을 만드는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낮았습니다. 미국 인구 전체로 봤을 때도 배경 방사선, 즉 자연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정도로 노출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또한 의사들 중에서도 전리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 방사선 전문의들이 다른 의사보다 더 오래 살고 암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몸을 방사선에 노출시키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독소를 주입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의 멀쩡한 유전자를 망쳐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호르메시스 효과가 발동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어떤 악몽이 펼쳐지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끔찍한 죽음 말입니다. 호르메시스 효과는 결국 정도의 문제입니다. 아예 운동을 전폐하는 것보다 조깅으로 몸에 자극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금물입니다. 같은 논리로 바람에 노출된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치게 강하면
튼튼하게 만드는 건 고사하고 나무를 거꾸러뜨리거나 부러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유발한 손상에서 자신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 내에서만 호르메시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몸에 해롭다면 어떤 것이든 혹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면 무엇이든 반드시 호르메시스 효과를 부르는 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머리를 벽에 대고 아무리 쿵쿵 찧어대도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폐가 튼튼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저항력을 키워온 스트레스에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방사능에 노출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월등한 대안은 없을까요?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가 높으면 대기가 희박해지는데 이는 우주 방사선뿐만 아니라 태양의 자외선에 더 노출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지대의 주민들은 해수면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노화 관련 질병에도 덜 걸립니다. 이런 사실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면 산소 농도도 해수면보다 더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건강을 촉진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방사선과 낮은 산소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의 세포가 보일 반응 가운데 하나는 열충격 단백질이라 불리는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 단백질은 고온과 관련한 실험을 통해서 최초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좀 더 보편적인 세포 보호 체계의 일부임이 드러났습니다. 열충격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을 돕는 단백질계의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많은 단백질의 모양이 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열충격 단백질이 그런 단백질의 모양과 기능을 복원하고 그것이 세포 쓰레기로 변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흥미롭게도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용어의 유래인 열충격은 실험실 동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북유럽에서 사우나라는 형태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우나의 본고장인 핀란드는 고맙게도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사우나에 관한 연구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연구를 보면 사우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건강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충격 단백질이 그런 효과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우나뿐만 아니라 북유럽인의 삶에 뿌리 내린 또 다른 전통은 겨울 수영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는 종종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차가운 물에 수영을 한 뒤에 사우나를 즐기는 것입니다. 겨울 수영의 유익한 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우나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물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찬물 수영은 갈색 지방이라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갈색 지방은 그냥 지방과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체온을 높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장수하는 많은 종들에서 갈색 지방 조직의 활동이 자연적으로 증가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겨울 수영 마니아들은 그 효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몸도 덜 아플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겨울 수영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노화 방지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해파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저자 니클라스 브렘보르라는 덴마크의 젊은 과학자가 풀어내고 있는 노화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니클라스 브렘보르 역시 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은 장수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챕터 5에서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들려드린 거고요. 저자는 우리 주변의 놀라운 생물 이야기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장수와 관련해 우리가 참조해야 할 많은 사례가 있고 이 책의 제목 해파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화 방지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우리가 읽기에 가볍고 편하게 그러나 충실하고 재밌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언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